안녕하세요. 저는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아직 잘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을 꺼내어 보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저의 이야기는 다른 누구보다도 저 자신에게 큰 무게로 다가왔던 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야기를 꺼내놓아야 비로소 무언가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용기를 내어 저의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 삶은 꽤나 복잡한 퍼즐 같은데요.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벅차지만 사실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남편과의 관계였습니다. 연애 때는 늘 저를 공주처럼 대하던 남편과 결혼한 뒤 제 삶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남편의 행동을 보면서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결혼이 맞을까? 라는 의문을 수없이 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을 혼자서 삼키며 살아왔던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결혼 전에 제 여동생이 저를 많이 말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동생은 언니, 결혼은 진짜 신중해야 돼. 결혼 후의 삶은 언니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 라고 했었죠. 그때 철없던 저는 여동생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얼마나 옳았는지,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저에게 필요했던 충고였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동생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였지만 저는 경험해보기 전에는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던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행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그 행복이 오래가지도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가 저와 같은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결국 한 사람에게만 무게가 쏠리게 되죠. 저는 그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다 보니 어느 순간 이제는 놓아버려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힘들게 한다는 말이 있죠. 저는 이 말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절실하게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때로는 그 사람의 무관심 속의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이를 묵묵히 견디고 버티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결코 행복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 자신을 위해 결단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이 글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며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때로는 혼자서 감당해야 할 무게가 너무나 버거워질 때도 있겠지만 그런 순간에도 자신의 가치를 잊지 않았으면 해요.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은 나 자신이니까요.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의 삶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판교에서 신혼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혼자 나와 지내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결혼 당시엔 주변 사람들이 참 많이 부러워했죠. 판교 새댁이라며 친구들이 저에게 별명까지 붙여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나올 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붙잡으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누구랑 바람을 피웠냐, 누구 보증을 섰냐. 그저 살다가 만난 파도 한 번에 이렇게 남편을 내동댕이 칠 수가 있냐면서요. 남들도 이런 파도 수도 없이 겪으며 사는데 유난을 떨어도 정도가 있지 않냐면서 저보고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끝까지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는요, 충분히 삭힐 만큼 삭혔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초반엔 남편이 IT 대기업에 다닌다며 온갖 유세는 다 하더니 이제 와서 인내심 운운하는 게 너무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결혼 전에 동생이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오르곤 했죠. 언니, 내 주변에도 예비 형부랑 비슷한 직업 가진 남편들 많거든. 그런데 보니까 맨날 밤늦게 들어오고 스트레스도 많대. 물론 그중에서도 가정에 충실한 사람들도 많지만 대부분 결혼하면 집을 비우거나 아니면 집에만 있으면서 가정을 못 돌보는 경우가 많더라고. 내가 볼 때 예비 형부는 결혼하면 좀 날카로워질 것 같은데 나 또 사람 잘 보잖아. 언니,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결혼해. 결혼 진짜 중요한 거야. 한 번 하면 무르기도 복잡하고 번거롭단 말이야. 아무래도 동생이 결혼도 일찍 하고 애도 빨리 낳아서 저보다 철이 좀 더 들긴 했죠. 그런데 동생이 하는 말이라 크게 귀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나이 다 필요 없고 경험자의 말은 무조건 참고해야 된다는 걸 뼈저리게 체감했어요. 왜냐면 동생이 걱정했던 부분이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맞아떨어졌거든요. 결혼하고 신혼 3개월쯤 되니까 그렇게 저한테 공주라고 부르며 너 없으면 죽네 사네 하던 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일이 바쁘고 예민한 시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저에 대한 애정만큼이나 본인의 일에 대한 열정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하게 달라지는 표정, 말투, 그런 것들이 저를 실망스럽게 만들었어요. 결혼 전에 무심결에 보았던 본인 엄마에게 다짜고짜 짜증내던 모습이 저에게 이어질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솔직히 저랑 산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렇게 저에 대한 태도가 짜증스럽게 변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나 오늘 늦는다고 말했잖아. 안 그래도 정 과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견디겠어. 뭐? 이 뜻이 너무 심하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당장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정 힘들면 장모님 댁에 가 있어. 당신 혼자 있는 거 싫어하잖아. 나 여기서 사고 터진 것도 막아야 하고 정 과장이랑 사람들 달래줘야 한다고.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응급실 갈 정도는 아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저한테 자꾸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뭔가 말만 하면 날이 선 듯 반응을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고 남편에게 의견도 크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몸과 마음이 힘드니 좀 알아달라는 건데 남편은 매사에 해결책을 찾으라고 하면서 화만 냈죠. 임신 중기쯤 제가 빈혈이 심해 길에서 주저앉았을 때나 그제서야 놀라서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뭔가 저를 늘 방치하는 느낌이었고 일에만 빠져 사는 남편이었죠. 저는 제 감정을 말하는 것도 지쳤고 외롭고 아기가 태어나면 남편이 달라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출산 후에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었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맨날 울고 저는 몸도 아물지 않았는데 도와줄 생각은 전혀 안 하더라고요. 아, 나 진짜 눈 빠질 것 같아. 애 좀 안 보이게 하면 안 돼? 이러다 귀까지 망가질 것 같아. 아니, 애 엄마가 됐으면 애 좀 잘 봐야지. 왜 당신까지 울고 그래? 내가 뭐라고 했다고? 나 이런 환경에서 일 못해. 노트북 갖고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던 중 남편이 다니던 회사 분위기마저 나빠졌어요. 부서가 없어지고 남편은 일자리를 잃었어요. 제가 뭘 물어도 시원하게 대답해주지 않고 이직 준비를 한다며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죠.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이 워낙 짠돌이라 저금을 꽤 많이 해뒀다는 거였어요. 그 덕에 생활비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요. 이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남편이 집을 비워서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이 인간이 집에 있으면 더한 지옥이 펼쳐진다는 것을요. 자격지심에 휩싸인 남편은 동료들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든 자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친정에서는 상황을 듣고 엄청 걱정했죠. 아빠 말씀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내가 볼 때 김서방 잘못이 크지. 당장 찾아가서 야단치고 싶다. 그런데 그래서 뭐가 해결되겠니? 김서방도 다 큰 성인인데 그가 알아야 할 걸 남이 뭐라고 한다고 듣겠냐? 오히려 너한테만 쌩떼 부리면서 심술 부릴 텐데. 그러니 참아야 한다. 부부란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힘들 때 잘 헤쳐나가는 게 중요한 법이다. 힘들겠지만 너도 남편 생각해주고 이야기 들어주려고 해봐라. 무슨 문제 생기거든 남편한테 뭐라 하기 전에 친정에 먼저 연락하고. 당시에는 아빠의 말씀이 너무 서운하고 서럽게 들려서 엉엉 울었어요. 집에 갈 준비를 하며 생각해보니 아빠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실 저도 남편과 싸우고 시어머니께 혼났을 때 정말 진저리가 났었거든요. 가뜩이나 싫은 사람이 더 미워졌죠. 아빠 말씀처럼 결국 스스로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힘없이 짐을 싸서 일어났는데요. 그때 아빠가 제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 제 옆에서요. 김서방, 그래. 여기 와 있네. 내가 따끔하게 말했어. 부부간에 뭐가 있었든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라고 말이야. 자네가 좀 데려가게나. 애랑 둘이서 움직이니까 택시도 잘 안 잡힐 거야. 아빠는 딸이 남편과 싸우고 혼자 애를 챙겨 돌아가는 모습이 안쓰러우셨나 봐요. 사위한테 둘이 잘 지내보라는 뜻으로 전화를 하셨죠. 이 부분이 저에게 너무 뭉클하고 울컥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감정을 다 깨는 건 남편의 목소리였죠. 아버님,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멀리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말도 없이 나가버려서 저도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다음에는 이런 일로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자 제 눈이 확 커지면서 다시 인상이 써지려는 찰나 아빠는 다시 달래듯 말씀하시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 그럼. 자네 마음 나도 알지. 남자도 할 말 많고 속상한 거 다 안다네. 그래도 이제 잘 지내야 하지 않겠나? 나는 우리의 편을 드는 게 아니야. 둘이 잘 지내길 바라는 거고 다음에는 절대 나서지 않겠네. 자네 어디쯤인가? 기왕이면 와서 여기서 밥도 먹고 같이 가지 않겠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가족이 함께 가는 게 낫지 않겠어? 끝내 아빠가 한 발 물러서고 달래셨는데 남편도 그제야 한풀 꺾였는지 밥은 먹지 않고 1시간 내로 와서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결국 남편이 와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죠. 돌아가는 내내 저는 남편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화가 나 있었지만 아빠가 기껏 화해시키려고 노력하신 걸 생각하니 그럴 수도 없었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남편이 짜증을 내고 소리 지를 때 저 역시 같이 짜증내고 나를 세우게 되더라고요. 불행하고 부정적인 감정이란 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금방 전염되는 것 같아요. 이때 막연하게 나중에 우리 부부의 이런 성격들이 아이에게 대물림되면 어쩌나 싶더라고요. 세상은 살면 살수록 화낼 일이 더 많고 웃을 일은 아주 드물잖아요. 사람이 스스로 감사할 줄 알고 좋은 쪽으로 마음을 돌려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 분노할 일밖에 없죠. 전 결혼 전에 이렇게 부정적이고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참 여러모로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지인들을 만나러 가다가 차 사고가 났는데 꽤 심하게 났고 과실도 남편 쪽에 있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집에서 입을 닫아버리더군요. 자기가 뭘 말해봤자 욕만 들을 걸 아니까 아예 얍삽하게 입을 닫고 있는 거였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사고 났을 때 저나 아이는 차에 없었고 남편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머니는 또 전화를 하셔서는 네 남편 챙겨줘라, 뭐 좀 먹여줘라 하시는데 정말 싫더라고요. 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사람 알아서 잘 먹고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도 갈수록 버릇없고 못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우리 아빠에게 거만하게 대답하던 태도를 절대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게 자꾸 떠오르고 학습되다 보니 저 역시 시댁을 대할 때 좋은 태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시댁과 남편이 한편이 되어 저를 대적하는 구도가 만들어졌고 저는 그런 상황을 무시하는 모습이 이어졌어요. 남편이 집에 어정쩡하게 있게 된 이래로 좋은 일이 하나도 없고 차까지 폐차시키고 이동수단이 확 줄어드니 스트레스가 너무 컸어요. 제 파트타임 알바도 있고 아이 어린이집도 거리가 있어서 차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남편이 차를 끌고 가겠다고 하더니 그런 사고를 내버리고 차도 못 쓰게 됐죠. 그걸 메꾸고 다시 차를 사려면 돈이 없으니 정말 우라가 터졌어요. 파트타임 끝나고 친정에 들렀을 때 차 없다고 했더니 왜 그러냐고 물으시길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은 무척 걱정하셨죠. 나중에 반찬을 들고 와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주제에 또 화를 내더군요. 아, 진짜 뭘 그렇게 다 일러 바쳐. 당신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했냐고. 맨날 엄마 아빠한테 일러 바치고 완전 고자질쟁이랑 살고 있어 내가. 이 말을 듣고 당연히 화가 날 법도 했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참 무서운 게 자꾸 부정적인 자극을 받다 보니 웬만한 자극은 대꾸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저도 점점 그런 불행한 감정에 젖어드는 제 모습이 참 슬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난데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야? 중고차? 그 모델은 중고라도 그렇게 싸지 않을 텐데. 뭐? 4천만 원대라고? 아 참, 아빠 왜 그래? 알고 보니 친정 아빠가 저희 타라고 중고차를 사신 거였어요. 중고라고 해도 금액이 저렴하지 않은 모델이었죠. 괜히 말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에 서글퍼지더군요. 차를 못 쓰게 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그동안 더위에 애 데려다주고 출퇴근하고 고생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이제 더는 그걸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아빠께 죄송하면서도 몸은 편하더라고요.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얘기했는데요. 대참, 해도 너무해요. 인간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나 지금 하던 일이 있어서 바빠. 뭐? 장인어른이 차를 사주셨다고? 무슨 차? 남편은 여기서 잠시 침을 꿀꺽 삼키는 듯 하더니 이내 곧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뭐야, 중고? 와, 좋다 말았네. 그래, 당신 타고 다니면 되겠네. 당신이 사달라고 했겠지? 중고니까 가격은 당연히 쌌을 거고. 뭐 문제 있는 차는 아니겠지. 마지막에 한숨 쉬면서 전화를 끊는데 저는 알바하는 곳에서 몰래 화장실에 가서 통화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 정말 아무런 의욕이 생기질 않더라고요. 숨을 몇 번이나 들이쉬면서 생각했어요. 대체 나는 이 인간이랑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고요. 정말 억지로 꾸역꾸역 일을 끝내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태에서 이 긴장 가득한 상황을 끝내겠다며 남편을 좀 이해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람 형편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믿었던 회사 선배가 남편만 쏙 빼놓고 몇몇 경쟁 직원들을 데리고 조용히 창업을 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은 자신이 쓸모가 없다고 느끼며 엄청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죠. 당시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인간적으로 조금 불쌍한 상황이긴 했어요. 그 경험으로 더 커져버린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지금 저렇게 날카롭게 반응하는구나 싶어서 저도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이미 잔뜩 예민해진 남편과 싸워봤자 저만 상처날 것 같아서 그냥 알아서 흘러가고 남편의 날이 무뎌지길 기다리자고 생각했어요. 이 일을 동생한테 말했더니 동생은 형부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며 엄청나게 화를 냈지만 저는 너무 지친 상태라 더 얘기를 끌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하고 아빠가 주신 차는 감사히 잘 받아서 생활이나 잘 이어가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지 짐작하시죠. 그런데 그런 제 다짐을 마구 휘젓듯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일이 또 생긴 거예요. 며칠 후 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감정이 좋지 않던 차에 홧김에 얘기했어요. 저희 아빠께서 차 뽑아주셨어요. 폐차돼서 차가 없었는데 너무 잘 됐죠. 그런데 정말 그 엄마의 그 아들 아니랄까봐 어머니 반응이 또 가관이더라고요. 선물로 중고차를 보냈다고? 아니, 기왕 큰 돈 쓸 거면 새 차를 사줘야지. 중고차를 사주면 누가 고마운 줄 알겠어? 이건 해준 것도 아니고 안 해준 것도 아니고 왜 사람 무시하는데 돈을 쓰셨대? 여기서부터 뭔가 단단히 꼬였다고 생각했는데 제 상상 이상으로 더 엉망으로 꼬여버렸어요. 말 나온 김에 말인데 우리 아들 집에서 일한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냐? 회사 다니고 남들 눈에 띄었으면 중고차 사줬겠냐고. 돈 좀 더 보태서 제대로 뽑아줬어야지. 니네 아빠도 참 니네 아빠다 진짜. 이후로 벌어진 일은 당연히 저와 어머니의 싸움이었고 저는 완전히 눈이 뒤집혀 대들었죠. 어머니, 니네 아빠라뇨? 전부터 바로잡고 싶었던 부분인데 어머니 왜 저한테 자꾸 야야 너너 하시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니네 엄마 니네 아빠라고 하세요? 저희 집에서는 한 번도 어머니 아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한 적 없어요. 어머니께 니네 엄마라고 한 적도 없고요. 그렇게 불리우길 바라세요? 왜 저한테 하대하시고 우리 부모님까지 함부로 부르시는 거죠? 그날 이후로 남편과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밥도 차려주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짜증내며 밥이 없냐는 남편의 말에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참 타이밍도 묘하게 아빠가 사주신 차가 그날 집으로 오게 된 거예요. 남편이 안 타면 제가 탈 생각이었기에 얼른 내려가서 둘러봤는데 외관은 중고차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상태가 좋더군요. 생각보다 괜찮네 싶었고 욕심 많은 남편도 보면 놀랄 것 같긴 했어요. 차 상태가 너무 좋아서 중고차라며 불평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신차를 사려면 1년 넘게 기다려야 했고 친정 아빠가 그걸 걱정해서 중고차를 사주신 거였으니까요. 남편도 다 알 텐데 저러는 게 어이없었지만 차를 보면 마음이 달라지겠지 싶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죠. 밖에 차 있으니까 가서 봐봐. 차 상태 장난 아니야. 사진 찍어서 친구들한테도 보냈더니 다들 저게 무슨 중고차냐고 하더라. 차 받는 사람 이름도 당신 이름이고 아빠가 당신 앞으로 보내주신 거니까 전화라도 드려. 그런데 남편은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제가 서서 노려보니 그제서야 움직이더군요. 창문 밖으로 대충 쓱 내다보더니 다시 소파에 털썩 누워버렸어요. 아빠한테 감사 전화라도 드리라고 했잖아. 남편은 핸드폰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순간부터 저도 생각이 확 달라졌어요. 당신이 봐서 확인했으면 된 거지. 왜 자꾸 나한테 일거리를 줘? 생색내서 인사시키고 싶어? 까놓고 말해서 이거 나만 타라고 사주신 건 아닐 거잖아. 둘 다 타라고 사주신 거지. 그런데 왜 생색은 너만 내고 내가 넙죽 엎드려 절해야 되는데? 그 말에 참다 못해 저도 한마디 했죠. 당신 그거 자격지심이야. 그러자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면서 저에게 쏘아붙이는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보자. 당신 제부한테는 늘 좋은 거 해주시지 않나? 꼴에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질하고 어지간히 장인어른한테 아첨하면서 쫓아다니잖아. 그게 뭐야? 진짜 남자놈이 벨도 없이. 낚시터 따라다니면서 꾸역꾸역 아부나하고 다니고 곁에서 뭐 주워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런 짓거리는 안 해. 받아도 확실한 거 받지 애매한 건 안 받아.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어설픈 중고차 사줘놓고 얼씨구나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하고 넙죽 엎드리라는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멍하니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아무리 100번 양보해 이해해보려고 해도 남편의 저 태도는 정말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더군요.
그 후로 친정 아빠께 감사하다고 연락드렸어요. 아빠는 사위의 반응이 어떤지 계속 물으셨지만 저는 적당히 꾸며서 좋아했다고 말했어요. 아빠도 속으셨죠. 주차장에 서 있는 자동차를 바라보는데 가슴이 너무 먹먹해서 도저히 탈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반응도 너무 괘씸했고요. 그래서 열쇠통에 자동차 키를 넣어두고 본인이 알아서 타보고 나중에라도 반성하며 감사 인사를 하겠지 싶어 두고 봤죠. 저는 그 소리를 꼭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자동차 키는 먼지만 쌓이고 있었고 주차장에 있는 차는 역시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 시댁에서도 몇 번 전화가 왔는데 어머님은 남편과 달리 자동차에 꽤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너희는 차를 받았다면서 그거 타고 한 번을 올 생각을 안 하니? 어떤 차를 주셨는지 우리도 궁금한데 중고차라고 뻔히 들은 마당에 창피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크게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차가 후줄근하면 그거 타고 한 번을 못 얻은 거야? 요즘은 중고차도 환불 가능하다고 하던데 너무 심하면 돌려드리던가. 우리 아들이 그래도 대기업 다니던 사람인데 나중에 지인들 만날 때 차가 너무 빠져도 모양이 그렇지 않니? 아무튼 그거 타고 오기가 정 그러면 내가 한번 가서 보겠다. 우리 친정아빠가 이런 반응을 기대하고 차를 사주신 건 아닐 텐데 저는 중간에서 너무 황당했어요. 모양이 빠지네 뭐하네 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차는 일주일 전에 왔는데 남편은 주차장에 한 번도 내려가 보지 않았고 자동차 키도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 결혼 생활 전반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부부가 서로 위기를 해결하면서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본 모습이란 건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남편과 시댁의 밑바닥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친정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받자마자 아빠는 사위를 찾으시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빠가 사위를 바꿔달라며 할 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냥 넘길까 했는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편이 그걸 들었는지 전화기를 빼앗아 들고 자기가 받는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친정아빠의 목소리는 무척 밝으셨어요. 아빠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김서방, 트렁크 열어봤지? 사실 물어볼까 말까 했네. 자네가 괜히 민망해서 연락 안 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사양하지 말고 편하게 쓰게. 대신 아껴서 잘 사용하길 바라네. 그럼 또 연락하겠네. 그 말을 들은 남편과 저는 동시에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잠깐 응시했어요. 이건 누가 들어도 자동차 안에 뭔가 있다는 의미였고 그것이 단순한 물건은 아니겠구나 싶은 느낌이 들었죠. 문제는 그 차가 온 지 일주일이 되었는데도 문 한번 열어보지 않았으니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남편도 그 사실에 깜짝 놀란 것 같더라고요. 몇 초 후 남편은 전화를 허겁지겁 끊고 슬리퍼도 짝짝이로 신은 채